여의도의 봄을 염원하는 박지모의 첫 번째 집회에는 투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집회 현장을 가득 채웠고요. 저도 참가를 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정면이 아닌 사이드에서 열심히 박수 쳤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던 동시에 온라인에서 진행이 된 공매도 제도 개선 4번의 청원에 이어서 오프라인으로 불이 번져 나갔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또 한 걸음 전진을 했다. 박순혁 작가님과 선대인 소장님 그리고 정의정 대표님께서 연사를 맡아주셨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찾아와 주셔서 호응을 해주시고 또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정말 질서정연한 집회였고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쓰레기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플랜카드나 유인물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기념으로 주워 가려고 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도 계셔서 덩달아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행사였고 이번 집회가 당연히 끝은 아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모두가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압박을 넣어야만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라톤이 될 것이다. 이번 집회를 추진해 주신 행동하는 투자자들의 모임 박지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행동이 바로 가장 강한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멋진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디자인해 주시고 또 제작을 해 주시고 들고 와서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철거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추운 날씨에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촬영을 해 주시고 또 업로드 해 주시고 편집본까지 올려주신 박지모의 모든 행동하는 회원님들이 계셨기에 투자자들이 모여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박지모의 리더이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지모 유튜브에 가시면은 라이브 탭을 클릭하셔서 집회의 풀 영상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링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본문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이렇게 길게 열리거든요. 맨 아래에 썸네일이 보이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3프로TV의 상장이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입니다. 3프로TV는 상장을 위해서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도 동시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3프로TV의 수장 김동완의 기관과는 뗄 수 없는 관계와 이미 굳어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3프로TV의 상장이 부적절하다라는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바로 인재 영입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3프로TV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서 투자 성과를 안겨주고 또 응원을 받으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상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을 기관 소속 전문가들의 미스 디렉션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손실을 보게 하고 또 원망을 듣는 과정에서조차도 뉘우치거나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장을 하려는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전관들을 스카우트해서 로비를 통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3프로TV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완이 겉으로 보여지는 균형 잡힌 모습과는 달리 뒤로는 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억지로 상장을 추진시키고 있는지 욕심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상장을 한다고 한 순간부터 당연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스펙 상장이라는 우회 상장의 방법을 택한 것도 매우 교활하다. 이게 기술 특례 상장 마냥 문제가 많은 졸속으로 상장하는 꼼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반발에 부딪혔고 김동완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다는 말이 개인 투자자들은 스펙 상장에는 이제 투자의 기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이제 특유의 점잖은 모습으로 설득을 했는데 이게 교묘한 말장난인 게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은 공모 단계에서만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3프로가 노리는 것은 상장 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해서 엑시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마치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상장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상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프로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상장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상장을 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투자금은 필요 없고 내부 정보는 공유하고 싶어서 함께 성장하려고 상장을 한다라는 게 김동완의 논리인데, 너무나도 김동완스러운 접근 방식에 또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실을 은폐해서 상장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려고 시도를 했다가 늘 그랬듯이 또 한 번 비난을 받았고요.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체 몸값을 측정한 부분이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어이없게도 처음에 3프로TV가 유니콘이라면서 그 몸값을 1조 원이라는 말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조 원이 몇 차례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이제 2,400억 원이 된 건데, 여전히 터무니없는 거품이라는 평가로 인해서 상장 난항의 단초가 된 부분이고요. 기사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해 당사자가 입맛대로 몸값 측정을 해놓았다. 실적 전망을 제출했는데 이게 교묘하게 21년과 22년 실적은 빼놨습니다. 그래놓고 23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눈속임을 한 것인데, 실상은 빠져있는 21년과 22년 실적을 봐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21년에 피크아웃이 돼서 22년에는 역성장을 했고 23년에는 반토막이 난 게 실적입니다. 완전히 피크아웃이 된 것이 3프로TV의 현 주소이며 구독자 증가도 완전히 멈추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21년과 22년 실적을 빼놓고 달랑 23년에 38억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147억, 232억, 334억, 451억까지 그냥 급등하는 걸로, 이걸 베이스로 이해 당사자 입맛대로 몸값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끝물인 채널이, 희망이 없는 채널이 교묘하게 중요한 정보를 빼놓고 편집을 한 거죠. 그리고 24년부터는 또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죠. 실제로 3프로TV의 전성기는 2020년이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시기인데 팀장들끼리 모이면 3프로TV 방송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 가족 모임을 가도 3프로TV가 화제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던 쯤이 이제 피크라고 기억을 하고요. 그때 주식하는 사람치고 3프로TV를 안 보던 사람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의 인기로 200만 명대의 구독자까지 모집이 가능했던 것이고, 피크아웃이 된, 즉 추락을 한 명백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3프로TV에 출연한 증권사 소속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을 믿고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잃는 상황이 대거 출연을 하면서 이제 방송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꾸준히 떠올랐었고요. 다음 단계에는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3프로TV에 2천만 원의 출연료를 내고 방송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박순혁 작가를 통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고, 또 권순우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신뢰가 본격적으로 추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뭐 2천만 원 내고 방송했다. 그게 오히려 그 얘기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맞습니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저희 다 명시를 해요. 그럼 이거를 저희 같이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방송에서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허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홍보비라는 것들을, 아니면 송출료, 제작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없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투명한 정보를 정당한 비용을 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증권사 소속 전문가들은 2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익을 소속 증권사에 가져가는 걸 기대했을 것이고, 그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 물리도록 미스리딩했고, 증권사들은 해당 종목을 매도 혹은 공매도를 쳤다라는 의혹이고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놓고 본인들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도 뉴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을 총알바지로 쓰는데 3프로TV를 이용했다라는 퍼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3프로에 돌아오는 다리는 불에 타버렸다. 그로 인해서 이진우가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이 0점이 전혀 맞질 않고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 그 영상조차도 비공개로 돌려놓았고, 상황이 반전되는 일 없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3프로의 트래픽이 박살이 나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적 추정은 마치
급상승하는 모양으로 이제 허무맹랑한 상상력을 발휘했고,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땡겨와서 경영진과 IB들이 목돈을 엑시트하려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F킬라에서 진행한 빌런 랭킹 1위가 3프로TV의 대표이사이자 전부인 김동완이었고요. 나머지 랭커들도 대부분 3프로TV 출연진들이었습니다. 3프로TV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제 채널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3프로TV에서 투자 재료를 얻고 또 투자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마냥 증권사에서 광고비 받고 정보의 초점이 증권사의 이익에 맞춰져 있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지금도 보여주기식으로 뭐 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인다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데만 급급한데, 사실상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전부인 게 현실이고, 그 유튜브 채널조차도 상승세는 완전히 꺾여서 희망이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가장 인기 많은 방송은 경제 콘텐츠가 아니라 뭐 정치나 인문이고요. 그것도 외부에서 초대해온 본인들만의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1년 혹은 그 전의 영상들이라는 부분에서 성장의 피크는 완전히 지났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3프로 상장은 일단 연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 브로드캐스팅이 제시한 미래 추정 실적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상장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브로드캐스팅은 3프로TV의 종목명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1월 16일에서 예정돼 있었다가 이제 3월 20일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3월 20일이면 대략 24년 1분기 실적을 알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뭐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발표는 안 하겠죠. 그럼 더 어려워지니까. 이 브로드캐스팅은 내년부터 급격하게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을 이제 근거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매출 절반 이상이 이제 광고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인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해도 이 같은 실적 성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라는 단일 플랫폼의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 브로드캐스트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부당함에 거래소에서도 이제 부담을 느낀 것이고요. 이래서 한국 시장은 투자자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서로 이해 당사자가 되어서 진행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이 1차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2차 연장 혹은 그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이 3프로TV한테 전혀 유리하지도 않지만 김동완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쪽과 포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맞물려서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프로TV에 투자한 수많은 조기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3프로TV 내에서 이진우, 정영진, 전석재 전 대표들이 물러나고 김동완이 직접 대표이사로 나서서 임명한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김동완의 학연으로 얽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스펙은 기재부 차관 출신, 회계법인 대표, 농협재단 사무총장, 금감원 팀장 등으로 출신들을 보면은 3프로TV의 상장 전략을 알 수가 있죠. 유치한 투자금으로 수백억 원 금융자산 투자 의혹도 받고 있고요. 증권사를 대변해서 한 통속으로 활동한다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3%의 이익과도 연결되니까 종목 추천을 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도 시세 조종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나치게 고가의 차량을 새로 임명된 임원들에게 제공을 했고, 또 그 임원들이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는 추락하는 사업의 내실을 다져서 살리기보다는 정관들을 스카우트해서 로비 같은 인적 네트워크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소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 3% 주체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3프로TV는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전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 와중에 묵묵히 뒤에서 3프로TV를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을 했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라는 타이틀을 3프로TV로부터 쟁취해오려는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플랫폼이 2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또 상장을 추진하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어스 얼라이언스의 소속인데, 출연진들을 보면 3%랑 겹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어스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